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힙지로를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을지로를 힙하다, 즉 새롭고 개성이 넘친다라는 이런 영어 단어와 합쳐져서 힙지로라고 불리우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이 힙지로의 원래의 이 동네의 이름은 구리개였습니다. 그랬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이것이 황금정, 고간의 맛지로 이름이 바뀌어졌다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일본식 지명을 대신해서 을지문덕에서 딴 을지로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되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을지로 1가부터 7가까지 쭉 이렇게 이어졌던 것이 오늘날의 을지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힙지로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자, 일찍이 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외래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크게 번화를 누렸었던, 또 한편으로는 돈이 모였던 곳이다 보니까 바로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힙지로로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구리개라고 하는 이런 표지석이 지금 롯데백화점 건너편 쪽에 붙어 있는데, 이곳은 나지막한 언덕이 있었다는 거죠, 고개가. 근데 뭐 흙빛이 구리색 같아서 붙였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땅이 질어서 구리다, 그런 의미로 구리개라고 붙여졌다는데, 이게 한자로 바뀌어지면서 구리동자와 고개현자로 이렇게 해서 명칭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자로는 동현이라고 하면서 발음으로는 구리개 이렇게 읽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까이에 명동이 있었고, 여러분들 여기 황단이라고 하는 것이 환구단이 되겠죠. 자, 지금의 시청 앞 광장 근처가 되겠고요. 자, 청계천로가, 이 청계천이 만나는 지역에 다리들이 있어서 광교, 무교 등의 다리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일찍이 여기에 해민서라고 하는,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립병원에 해당되는 것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장학원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을지로 일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이 당시의 을지로의 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개라고 하면은 일찍이 해민서가 있었기 때문에 약방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동네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을지로 입구 일대 지역에 그런 약방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가 이 구리개가 황금정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것은 을지로 입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리 동자의 고개현자, 동현이라고 불렀고, 을지로 4가 부분에는 은동이라는 동명이 있어서 그걸 합쳐가지고 황금정으로 붙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민서의 당시의 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1887년부터 1902년까지 존속했었던 이 해민서가 있었고요. 해민서 하면은 또 기억하게 될 만한 것이 약방기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 동이 수세 본인이 연년 익순이 하는 이런 한약상들이 이곳에 모여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약재상들이 많이 모여 있는 제기동 일대와 같은 모습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당시에는 이곳에는 이 지금의 간호사의 역할을 했었던 약방기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약방기생들이라고 하면 사실 전국의 관계들 중에 똑똑한 여자들을 뽑아서 이 해민서에서 교육을 시켜서 약방기생으로 임명을 했다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남녀가 유별하다 보니까 한의사들이 안학내와 진찰을 할 때는 문틈으로 손목만 내밀고 이렇게 맥을 짚어보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대신해서 이런 약방기생들이 당시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전통이, 해민서의 전통이 이어져 와서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로서 이렇게 근대적인 학교들이, 병원이 세워지게 된 것도 바로 이 해민서의 전통이 이어져
간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지로 일대의 지도를 가지고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이곳에 포진해 있었던 건물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종로로 나아가는, 또 남대문으로 나가는 남대문로가 되겠고요. 바로 동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황금정, 지금의 을지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여러분들 환군한 뒤에 웨스틴 조선호텔이 지금도 있는데요. 그 조선호텔 옆에 총독부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선 총독부 도서관이 있다가 이게 해방 이후에 이곳이 지금의 국립중앙도서관이었다가 이곳이 남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 앞에 광선문이라고 하는 게 여기 사진에 잡혀 있는데 이게 원래는 환구단의 정문이었던 것이 이곳에 이건해서 이 대문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종각 방향으로 나아갈 때, 자, 이 우측에 뭐가 있었냐면 광통관이라는 건물이 있었고요. 이 광통관의 건물 모습이 되겠고요. 현재 우리은행이 되겠고, 대동은행, 한성은행 등 일련의 이런 아주 서구적인 근대 건축물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곳에 은행들이 곳곳에 포진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을지로 입구 쪽에 일본생명이 이곳에 터를 잡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한성전기회사가 이렇게 터를 잡았는데요. 당시에 사진을 보게 되면 이쪽이 남대문 방향이 되겠고요. 이 코너에 일본생명, 그 뒤에 한성전기회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을지로 입구에서 이가 방향으로 일본생명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건물 뒤쪽으로 여러분들 그 악랄에 썼던 동양척식 회사가 터를 잡고 있어서 지금은 외환은행, 하나은행 본점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동양척식 회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동양척식 회사라고 하는 곳은 원래 그 장학원이 있었던 터에 이 동양척식 회사가 세워졌었는데, 특히나 이 자리가 워낙 기세가 억센 곳이어서 이것을 음악으로 막아보려고 풍수적으로 이곳에 장학원 터를 두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터 때문이었는지 일제의 착취기관으로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곳에 터를 잡게 된 것도 그런 풍수적으로도 또 그런 인연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 토지를 숙탈하고 착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이 조선인들이 결국 착취가 되는, 그래서 농토가 착취당하는,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수산업, 광산까지 이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동양척식의 고문, 촉탁 등으로 일본에서 많은 광산 기술자들이 이곳에 포진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들 광산 기술자들은 단꼬바지를 주로 입고 다녀서 이 단꼬바지라고 하는, 즉 엉덩이 부분은 풍성하고 다리 쪽은 홀쭉게 바짝 조여 있는 그런 바지들이 유행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 사람들을 이미 흔히 야마시라고 불렸었는데, 이 산사라고 하는, 결국 이 사람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야마시라는 말이 사기쳐서 남을 속이는다는 의미로 후대에 저도 그렇게 사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마시를 친다, 사기친다, 뭐 이런 의미로. 결국 동양척식회사, 결국 착취기관이었고요. 원래 그 자리가 장애원으로 이러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통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던 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또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착취기관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건물 터가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식산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 이 식산은행과 동척이 결국 금융착취기구의 가장 중심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열단에서도 늘
결국 제거해야 될 대표적인 착취기관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식산은행이었고, 그래서 의사 나석주가 의열단원으로서 결국 경고를 내기 위해서 1926년 12월 28일 날 식산은행 안에 들어가 결국 폭탄을 날렸는데 결국 이게 불발이 되게 되었고요. 이어서 길 건너편에 있었던 동척에 또 뛰어들어가 마지막 한 발을 폭탄을 던졌는데도 이것조차 불발에 그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나석주에 의해서 우리의 독립전쟁을 결국 이 구리개 일대에 드높였던 중요한 사건이 바로 나석주 의사의 바로 의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척이 있었던 자리 앞에 현재 이 나석주 의사상이 세워진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그 동척 건너편 쪽에 원각사가 있었으니 바로 이 건물이 원각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동척 건물이 되겠고요. 바로 이곳이 신극을 공유하던 오늘날의 국립극장의 역할을 했었던 원각사가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동척 뒤편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날의 주식과 같은 주식거래 장소와 같은 바로 미두중매점이 이곳에 있었으니 미두중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쌀의 선물 거래를 하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선물 거래소가 아주 대단히 투기적인 양상을 띠면서 결국 이 을지로 일대가 금융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과 똑같이 엄청난 이 조선의 자본들이 모이는 그러한 말 그대로 황금 동네를 이루었었던 곳이 을지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구리개로부터 시작했었던 이 지역이 황금정 고간의 맛질을 거쳐서 오늘날의 을지로로 이어지면서 여전히 지금도 힙한 이렇게 사로움과 개성이 강하고 돈이 모이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전통을 이어져 오는 을지로로 계승되었다는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